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제풀이 수업 들어가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해석, 위상, 미기, 복소는 제가 하고 나머지 과목은 김동희 선생님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은 항상 제가 하고 토요일 수업은 항상 김동희 선생님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제 수업에 대한 거고 김동희 선생님 운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확인 학습해서 그냥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요. 그냥 리뷰하는 의미니까 딱히 채점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동안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실 거면 이때 가시고 딱 10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당연히 하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은 무조건 수업 끝나고 10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교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70분을 갖고 또 오후에 3교시 수업을 하고 그러면 대략 5시 반쯤 끝나게 되고요. 끝나면 제가 정비시간 갖고 그러니까 끝나고 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여기 올라와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질문은 당연히 남아 있으면은 8시 반까지 질문을 받을 거고 근데 다 가셨다라고 하면은 굳이 혹시나 또 올 걸 대비해서 여기에 대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모두 선생님들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바로 끝나니까 혹시 갔다 다시 와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접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질문을 하시려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는 심대원 팀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다음 카페는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전공수학 배움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예약하시면 OH 상담하실 수 있고요. 사실 예약되면은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시간 맞추면 되긴 하는데 이 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일단 항상 제가 비워 놓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OH 얘기했고요. 그 다음 수업 끝나면 수업 자료랑 필기 노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자료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눠준 과목별로 문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답안 자료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근데 답안 자료는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석학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 해석학 수업이 만약에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마무리되고 나서 답안 자료는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문제 자료는 수업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필기 자료 역시 자료실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테스트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30분씩 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시쯤 수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냥 기출이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론상 필요한 문제인데 이론 수업에서는 좀 간단한 문제들 위주로 다뤘으니까 물론 여기서도 간단한 문제도 다루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론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좀 필요해서 다루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랑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출스러운 문제들만 다루는 거는 모의고사 때도 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때 많이 풀게 될 테니까 필요에 따라 좀 기출이랑 완전 다른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문제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과 연속, 실해석은 뭐 일단 미분과 적분이죠, 그렇죠? 미분 얘기를 하려면 극한 연속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극한값을 보이시오라는 문제는 뭐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정의니까 아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입실론 델타를 이용한 극한 증명하는 거 뭐 예의상 한 문제 가지고 와봤고요. 얘가 극한이 3이다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리미트 n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분자 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3으로 간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극한의 정의대로 증명을 해보자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이 L로 가더라. 이거를 증명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냥 극한이라는 거는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니까 an과 l의 거리가 충분히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입실론을 임의의 양수로 주면 어떤 값을 주더라도 그거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n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의의 양수, 어떤 양수 입실론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라지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절대값 an-l이 항상 입실론보다 작더라 이 얘기를 하면은 n이 충분히 커지면 an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특정 값이 있으면 그 이후로는 다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L에서 빠지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극한값을 보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이게 세팅하게끔 n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저 식을 먼저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n을 찾을 겁니다. n을 찾을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an-3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3n제곱 마이너스 3이 입실론보다 작게 n을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자,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하려면 n을 어떻게 조정하면 됩니까? n이 얼마면 얘는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부등식 얘기니까 식은 나타낼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무언가는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보다 더 간단하면서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되는 식이 뭐가 있습니까? 분모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죠. n은 자연수니까 그냥 n제곱만 놓은 것보다는 얘가 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분의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바로 처리해도 되지만 이렇게 써볼게요. n제곱분의 4n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n이 양수니까 당연한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n이 3, 4, 10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실론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성립하고 최종적으로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n분의 4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n은 입실론분의 4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n을 입실론분의 4보다 크다인 자연수라고 하면은 n제곱분의 4n은 입실론보다 작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n의 조건이 여기서만 걸린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까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입실론분의 4보다도 커야 되지만 4보다도 커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크보다 다 커야 되니까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커야 되니까 그거보다 동시에 크다라는 얘기는 최대를 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면 잠시만요. n이 4가 아니라 12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3n 플러스 12가 4n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n 자리에 12가 그러니까 n이 12일 때부터 3n 더하기 12가 4 곱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아니라 12가 돼야 되겠네. 어쨌든 10이랑 입실론분의 4 중에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걸 택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을 잘 골랐더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입실론 델타를 증명한 게 그러니까 델타가 아니죠. 여기서는 입실론 방법을 가지고 극한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식이 조금 복잡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함수의 극한 나올 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직접적으로 입실론 델타를 이용하라라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의는 명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극한을 찾는 유형이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극한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 도중에 이런 테크닉들이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은 가볍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 봤고요. 루트 마이너스 n이 5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얼마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거는 좀 전형적인 틀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얘만 가지고는 보면은 얘도 충분히 커지고 얘도 충분히 커지니까 바로 따지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유리화 해주면 되죠. 분자를 유리화 해주면 이거가 될 거고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분모는 n이 커지면 계속해서 커지니까 분자만 잘 처리되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분자는
뭐 a 플러스 b에 n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얘가 5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루트 n제곱이니까 1차분의 1차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차수니까 1차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n분해가 들어간 거 다 0으로 갈 테니까 결국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5가 된다는 얘기니까 뭐 a 플러스 b는 5가 될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5가 될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건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네, 많이 하던 거니까 뭐 예. a는 5-b라고 두고 2차식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산술기하 평균으로 이렇게 되니까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AB는 죄송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B는 25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은 25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최대값은 25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등식은 AB가 2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이 20이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만 나왔다고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A랑 B가 5일 때 AB는 정확하게 2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은데 25가 되는 점도 있더라.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25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열 부분에서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문제로 기출로 나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일 겁니다. 예,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점화식을 주고 이 점화식으로 성립된 수열이 수렴하는지 판정하라. 이런 문제들. 예. 자, 그러면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뭐 판정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한 것처럼 입실로 델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형태는 육의 단조 수열이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물론 이제 얘가 항상 유계고 단조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수렴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 유계이고 단조인 유형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계 단조만 보이면 수렴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형태, 어떤 형태냐면은 an 플러스 1이 a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형태. 이런 경우면 뭐가 편합니까?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저렇게 주어지고 an은 뭐 똑같은 식의 형태에서 an 자리에 n-1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크기 비교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를 따지기 굉장히 쉬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유계 단조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조는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된다고 치고, 유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계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상한이랑 하한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형태를 딱 보면 알겠지만 an이 양수고 an 플러스 1이 루트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식들은 전부 다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하한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상한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어떤 식은 그냥 식만 봐도 형태에 따라서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보일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자, 근데 만약에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수렴하는지 판정은 안 했는데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점화식의 형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an이 수렴하니까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an 플러스 2도 루트는 연속함수고 an은 수렴하니까 이 극한은 an의 극한에 대한 얘기랑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이 등식에 대해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도 같아야 되고, 근데 그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루트 알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뭐냐면 수렴한다면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식은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랑 2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an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는 2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렴한다면 2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2에 가까워지니까 상한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2보다 큰 어떤 값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an이 증가함수라면 상한은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상계는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혹시나 증가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면은 2보다 그냥 적당하게 크게 잡아주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지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테니까,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래서 2 근처로 상한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2를 봤더니 루트 A1 플러스 2고 A1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A1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루트 3이랑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루트 3은 1보다 크니까 3점 얼마고 얘는 3이니까 A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걸 보더라도 대충 추정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증가 함수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라는 거 보이는 건 어렵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식의 점화식 an 플러스 1은 an에 대한 식,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식의 형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쓸게요.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만약에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증가수열이라고 하면 적어도 k까지는 a의 k 플러스 2는 루트 a의 k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될 거고, 근데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k 플러스 1 자리에 k를 집어 넣은 것보다는 더 클 거고, 근데 똑같은 식에서 k 플러스 1만 k로 바꿨으니까 얘가 a의 k 플러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보인 겁니까? 어떤 k가 주어지더라도 ak보다 ak 플러스 1이 크면 그 다음에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ak 플러스 2도 ak 플러스 1보다 성립한다라는 거고, 수학적 기납법이죠. 그렇죠?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가 크고 a3보다는 a4가 크고, 그래서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얘기를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an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가수열이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인 거 보였고 수렴한다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유계라, 그러니까 수렴한다면인데 수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계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유계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수렴한다면 2로 수렴하니까 유계가 된다면 2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가 상한이다라는 걸 2가 상계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상한은 이제 상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게 되는 거니까 2가 상계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상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수학적 귀납법 적용해 보겠습니다. A1은 루트 3이니까 2보다 작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K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A의 K 플러스 1은 루트 2 플러스 AK가 될 거고, 근데 2 더하기 2니까, 루트 2 더하기 2니까 얘는 루트 4, 즉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K가 2보다 작으면 AK 플러스 1도 2보다 작으니까 결국 모든 AN은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은 6개이면서 증가수열이고요. 자,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이면서 단조수열이면 수렴한다. 좀 수열의 수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성질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훨씬 간단한 형태입니다. 식은 좀 더 지저분한데 수렴하는지 판정하고 역시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것처럼 깔끔하게 AN은 하나에 대한 식이 아니라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얘를 가지고 증가 감소 따지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 했을 때 뭐 했습니까? 일단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얼마로 수렴하더라. 이걸 알면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수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파는 어차피 모든 AN들의 극한값은 알파가 될 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 제곱은 2알파는 이네요.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는 알파 3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역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될 테니까 플러스 4이네요. 플러스 3은 0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해를 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 식은 성립해야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면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알파는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게 성립하는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알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수렴하는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실, 그냥 이 식을 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뭐 비슷한 형태로 생겼는데 이번에는 항이 3개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코시 수열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의 연장이에요.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수렴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유계이면서 단조라는 걸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코시 수열이다 라는 걸 확인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 수열이 뭡니까? 정의는 이렇게 되죠. 임의의 양수의 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 가지고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n과 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an-am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라지 n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수열의 극한이랑 코시 수열의 차이는 뭐죠? 수렴하는 수열과 코시 수열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수열의 수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열이 수렴하면 코시 수열은 됩니다. 그렇죠? 코시 수열이라고 수렴하느냐?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수 범위 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렴값, 실수에서의 수렴, 전체 범위가 유리수나 뭐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라고 한다면은 코시 수열이면 수렴까지 보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5번 문제도 결국 이제 수열의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코시 수열이다라는 것만 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코시 수열이면 실수 범위 안에서는 수렴하게 되는 거고 실수 범위 안에서는 수렴하니까 극한값 뭐 있으면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냥 수렴 판정에 있어서는 실수 범위에서는 코시랑 수열의 수렴이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코시로만 체크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편의성의 면에서 그러면 코시로 체크를 하는 거랑 수렴의 정의로 체크를 하는 거랑 차이가 뭡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만 달라요? 문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문자가 2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더 복잡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실제 수열의 수렴의 정의는 수렴 값을 정확히 찾아줘야지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코시 수열은 뭐예요? 수렴 값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수열만 봐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수열의 형태만 보고 AN-AM은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식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이 뭔지를 굳이 찾지 않아도 이거는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것만 체크돼도 실수 범위에서는 수렴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시 수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뭐 정의 그대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여기서도 그냥 정의 그대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일단은 그냥 쭉 나가 볼까요? 자, AN은 5분의 2 A의 N-1 더하기 5분의 3 A의 N-2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는 틀을 봤더니 5분의 2, 5분의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an에다가 an-1을 빼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an-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의 an-1 플러스 5분의 3의 an-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틀만 봐도 어떻게 되죠? an이랑 an-1의 차이는 an-1이랑 an-2의 차이보다 5분의 3만큼 작고요. 물론 이제 부호는 달라지지만 그 다음에 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전항의 차이보다 또 5분의 3만큼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해서 5분의 3의 거듭제곱만큼 작아질 테니까 얘는 코시수열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어차피 수열의 극한값을 찾다 보면 쉽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얘기 미리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이건 풀이랑 상관없습니다. 축약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an이랑 an-1의 차이가 r 곱하기 an-1 an-2의 차이. 그러니까 그 전항의 차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r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축약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r이 5분의 3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r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n은 적당히 r의 n승에 n이 될지 n-1이 될지 모르겠지만 a2-a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값 곱하기 r의 거듭제곱이 되는데 r의 거듭제곱이 1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얘가 코시수열이 된다는 건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수열이 된다면 얘를 만족하는 게 축약수열인데 축약수열은 무조건 코시수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얘가 코시수열이 됨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축약수열까지만 보여도 그냥 바로 여기서 코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코시수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코시수열이면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까 수렴까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수렴까지 보장이 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방금 한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an은 그냥 두 번에 걸쳐서 할까요? an-an-1을 b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n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bn-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는 a가 a1부터 정의가 될 테니까 b는 b2부터 정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b2는 a2-a1이니까 1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bn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bn-1이니까 그러면은 bn은 bn-1이 될 거고 bn-1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bn-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의 n-2의 b2가 될 거고 b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n 구했으니까 bn만 구하면 an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an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뭐 직접적으로 써서 bn이라는 게 an에서 an-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n에서 a1을 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b1, b2 더하기 b3를 하게 되면은 얘는 a2-a1 더하기 a3-a2가 될 테니까 가운데 거 없어지고 a3-a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an-a1은 결국 b2부터 bn까지의 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b2가 등비수열이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고, n이 2일 때는 1이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그냥 합공식 적용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3 n 한 가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극한값이니까 극한값 구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갈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더하기 a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어서 8분의 19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축약 수열이면 코시 수열이다. 이거 확인한 이유는 단순 계산 문제고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열의 수렴을 확인할 때는 코시 수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코시 수열은 굳이 극한값을 직접 안 찾아도 되기 때문에 극한값 수렴을 확인하는데 정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시 수열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축약 수열이라는 게 있더라. 물론 축약 수열 아니어도 코시 수열 되는 건 많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수열 파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에 대한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